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고 풀타임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도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경기 연속 홈경기였는데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손흥민을 더 응원해줘야 진정한 팬인 거죠. 손흥민 파이팅! 네, 지금부터 경기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10번째 선발 출전한 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월인데 3골밖에 못 넣은 것은 수년 만에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팬들도 좀 처져 있다는 느낌이죠. 손흥민이 주중에 로마와의 유로파리그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었음에도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쯤 손흥민의 활약, 득점 그 이상을 더 바랄 수밖에 없죠. 토트넘은 리그 8위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먼저 경기를 치른 팀들 중에 브렌트포드, 노팅엄이 승리를 하면서 승점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라운드를 승리해야 일주일 전과 동일한 6위로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첼시와 아스톤빌라 전에서 아스톤빌라가 승리해버리면 5위까지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첼시도 매우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3분의 1 치른 상황에서 순위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상위권과 승점 차를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는 풀럼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풀럼 원정에서 0대3 참패를 당하면서 4위를 긍정적으로 봤다가 그 경기 이후로 토트넘은 추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올 시즌 토트넘보다 패배도 적고 경기력 자체가 좋은 풀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일주일 쉰 풀럼을 상대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1시간 전 예상 밖의 라인업이라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손흥민이 오랜만에 스트라이커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솔랑케는 어떻게 된 거냐? 독감 같은 질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상 같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벤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하 상황이라고 봤던 두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된 건데요. 포스트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벤데이비스, 우도기, 비수마, 사르, 메디슨, 존슨, 베르너,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빠르다는 공격수 3명이 3톱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역습에 더 능한 풀럼에게 통할 수 있을지. 토트넘은 역습이라기보다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했을 때 이 3명의 스피드가 힘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2라운드 에버턴전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었고 그때 멀티골을 넣었었는데 많은 팬들이 바라는 쏜톱이 가동되었다 보니까 긴장되면서도 손흥민의 득점을 더욱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분 만에 손흥민에게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뭔가 조짐이 좋지 않은 선방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전 이후에 언론에서 손흥민의 결정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풀럼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토트넘을 만만하게 보듯이 물러서지 않고 이 경기가 마치 농구 경기처럼 공수 전환이 겁나게 빨랐습니다. 그냥 3자가 보기에는 재미있겠죠. 그런데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수명이 짧아질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15분까지는 그래도 토트넘이 우세해 보였는데 점점 토트넘이 밀리면서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포스터의 선방, 풀럼의 골대 맞추는 슛, 호수비들로 겨우 실점을 면했고 토트넘은 메디슨이 직접 프리킥 찬스에서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풀럼은 기대 득점값이 1에 가까웠는데 무득점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게 다행이었죠. 손흥민은 아쉽게도 평점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압박을 하려고 엄청 뛰는데 진짜 제발 그러지 말지 그런 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진짜 농구처럼 경기를 하라고 하는 건지 엔지 감독 무슨 선수를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 어쨌든 경기는 0대 0입니다. 전화위복 몰라요? 패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엔지 감독은 선수 변화 없이 그대로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후반 초반도 풀럼이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거구 포스터의 선방이 또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에너지가 확실히 풀럼보다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밀리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토트넘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밀릴 때 오히려 안정적인 걸 받다 보니까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도깨비 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당하는 토트넘이 비수마의 커트 한 방에 역습이 이어졌고, 베르너가 사이드에서 갑자기 안 하던 센스 있는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 뒤에 있던 존슨이 달려들더니 골대 앞에서 인사이드 다이렉트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와, 이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골을 넣네요. 네, 참 진짜. 네, 지금 토트넘은 체력도 바닥이고 선수층도 맨시티 이상으로 얇은 상황이라서 정말 불쌍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것은 토트넘이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저쪽 첼시 맨유가 두세 골씩을 넣고 있어서 매우 부럽기만 한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아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하는데 가장 불안한 게 클루셉스키를 넣으면서 손흥민과 교체할까봐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토트넘이 앞선 시간은 불과 10분이었습니다. 67분에 풀럼이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의 활약으로 동점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이건 토트넘의 미스라고 볼 수 없고 풀럼 선수의 멋진 왼발 슛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클루셉스키를 투입했으면 분위기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실점 이후에 클루셉스키를 투입했습니다. 베르너가 빠지면서 손흥민이 윙어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아마 윙어라고 해도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겠죠. 0대 0이든 1대 1이든 토트넘이 더 불리합니다. 이젠 교체 선수도 없어요. 네, 이 상황에서 조커로 베리바를 투입하겠습니까? 부상 없다면 이대로 모두 풀타임을 뛰어야 합니다. 75분에 토트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메디슨이 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누가 찰 것이냐? 이게 또 작은 신경전으로 포로하고 메디슨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야마! 네, 좀 그냥 약속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포로가 볼을 가지고 있던 걸 메디슨이 뺏었고 메디슨은 벽을 맞추면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니, 풀럼은 선수를 교체를 하는데 왜 계속 위협적인 선수들이 나오는지 어디가 더 강팀인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점점 소강 상태였습니다. 80분까지도 골은 나오지 않았고 계속 밀리고만 있었다 보니까 이러면 극장골 아니면 무승부라는 건데 진짜 너무 싫으네요. 그런데 갑자기 대형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10분 남겨놓은 상황에서 골을 넣었던 풀럼 선수가 클루셉스키를 뒤에서 종아리를 밟아버린 것을 VR실에서 확인했고 주심이 판정 번복을 하면서 퇴장을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 하나가 쳐졌던 경기를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경기처럼 바꿔버렸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엔지 감독은 미드필더들을 교체하면서 베리발, 그레이를 미드필더로 투입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풀럼은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똘똘 뭉치듯 멘탈을 잡고 한 번에 선수 교체를 다 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7분이 주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상대가 10명인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풀럼은 10명이지만 에너지는 더 높았다 보니까 토트넘을 잘 막아냈고 경기는 이대로 1대1 무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2점을 날리면서 상위권과 더 벌어지게 되네요. 맨유와 첼시는 승리했던데 부럽다. 진짜. 거기다 손흥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각오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자, 멘탈 잡자 고래야.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